안녕하십니까. 출발 제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한밤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나스닥과 스탠다드 플러스 500 지수는 하락했지만 이렇게 약간은 온도차가 3대 지수 사이에서도 나는 혼조 상태가 빚어졌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스피와 코스닥 크게 두 가지 시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오늘 계속해서 플러스로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는 1900선을 전일 한 달여 만에 회복한 부담 때문인지 오늘 약간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에서 부합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뉴욕 증시 장 마감 후 공개한 실적이 예상을 웃도는 아이폰의 선전 탓에 그런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우리 IT주까지 어떤 훈풍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 듯 싶고요. 무엇보다 조금 있으면 중국의 7월 HSBC 제조업 지표 발표를 시장은 일단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IT가 별로 영향권에 들지 않았으니 이제 소재 산업재에 오늘 추가적인 움직임이 중국 지표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잠시 후에 더 중요한 중국 지표에 대한 분석 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네, 자세한 수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죠. 정승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제 전일 외국인들의 어떤 화끈한 순매수세를 놓고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일어났다라는 분석도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현물을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선물도 7천 계약 정도까지 전일 화끈하게 사줬던 외국인. 오늘은 약간 좀 조용한 듯 싶습니다. 다들 중국 지표 발표를 기다리는 걸까요?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그렇죠. 오늘 중국의 지표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전일 애플 실적 발표 그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운송 장비 이런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소폭 마이너스 권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LG전자는 상대적으로 1%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 외국인이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운송 장비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해주는데 화학 같은 경우에도 롯데케미칼 견조한 흐름 그리고 LG화학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어떤 업종으로 유입이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강세 업종, 약세 업종이 갈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소폭 64억 정도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화학은 외국인과 같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운송 장비는 기관에서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운송 장비, 운수 창고 그리고 건설, 통신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낙폭 가대 업종 이런 업종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일단은 중국장에 좀 눈치를 보는 듯한데 개인들은 조금 전에 이제 낙폭과대주에 좀 관심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개인 외국인 기관의 지금 속내를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은 욕구가 감소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흐름 자체가 외국인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 3일 동안 오늘까지 치면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우리 시장을 매수를 했고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이 조금 높게 점쳐지면서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는 그런 뭐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고 싶은 욕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우리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사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화학, 최근에 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역시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 넘어 있는 지대에서 현재 구간대에서 팔고자 하는 욕구는 상당히 감소돼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야 될 업종은 많은데 꼭 지금 사야 될까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뭐 주도주 업종이 없으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결국 그 포트의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전에 매매 패턴을 보면 특정 업종, 특정 섹터 위주로 수급을 좀 몰아서 사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런 주도 업종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에 그런 쪽으로 매수가 돌아가면서 유입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낙폭 가대 업종 아니면 뭐 시장에 좀 어느 정도 경기를 픽스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사야겠다라는 니즈는 있지만 지금 1900선에서 사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1800 초반대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사서 지금 1900선까지 지지대를 올렸는데 지금 이제 기간이 지금부터 사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또 외국인이 또 매도로 턴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기간은 그 뒤처리 뭐 그런 뭐 상황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기간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최근에 사실 뭐 코스닥 지수 자체도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리고 코스닥 종목별로는 상당히 뭐 잘 가는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종목 이렇게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대형주를 사야 되냐 이런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중소형주 과연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 상당히 애매한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수가 한 2,000포인트 넘어갈 기대감을 갖고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사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뭐 성장 기대감이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을 또 따라가서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매한 좀 종목이 보이지 않고 업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이제 순환매의 가능성은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 다음 바통은 소재 산업재도 지금 강해 보이지만 IT가 아니겠느냐 얘기를 해 주셨었죠. 바로 어제요. 근데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결과였는데 오늘 IT주들이 중국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크게 강세를 일제히 보이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애플의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와 함께 오늘장 종합적인 전략도 들려주시죠. 네, 일단 애플은 워낙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는 상회하는 실적을 나왔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가장 큰 수혜를 있는 업종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큰 이제 섹터, 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품업체 좀 작은 종목들은 그렇게 뭐 강한 흐름을 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뭐 결국 그 IT의 낙폭이 워낙 최근에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낙폭 가드에 따른 저가 매수는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1900선을 사실 뭐 지지하는 테스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뭐 큰 상승, 뭐 큰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안착에 대한 어떤 테스트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그 순환매 장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하지만 뭐 지수가 이제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쪽에 어느 정도 배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수 상승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지금 장세의 분위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폭 뭐 이번 주 내에 뭐 1900선 지지 테스트가 나올 때 뭐 종목별로 조금씩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는 좀 더 매수 쪽으로 생각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중국의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소재 산업재 섹터가 IT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 현대중공업은 다시 좀 상승을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중국 지표 발표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어느 정도 선방해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지금 움직임 자체가 화학과 조선 업종들 위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쪽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 대부분 뭐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뭐 지표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나쁘게 나오면 좀 미끄러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좋게 나올 가능성으로 전제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뭐 조선 업종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뭐 화학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런 쪽으로 이 소재 업종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지수 키 맞추기를 위해서는 사실 뭐 낙폭에 비해서 최근에 빠졌던 그런 그 시점에서 본다면 사실 그 빠졌던 시점보다 더 못 올라온 느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학과 조선 입장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지표 아직 안 나왔지만 화학과 조선 간 거 보니까 지표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도 미리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압구정 지점 정수영 과장님의 종합적인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지표 전이긴 한데요. 선물 시장 동향도 알아보고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외국인들이 7,000계약 정도 선물을 아주 많이 담았던데 결국에는 전일 눌림 매수가 좀 쉽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눈치 보기죠, 아직은?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슈팅 이후에 거의 관망세가 일관되었고요.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짧게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포지션들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출발과 함께 뭐 앞에서 중국 지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메이저들의 관망세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어제와 좀 다른 양상의 눈치 출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 포지션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시켰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빠져나갔던 포지션들이 일부 소폭이나마 다시 재매수 관점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두가 다 우호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 이제 매도세가 좀 진정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어제는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생시장은 청산성이 아주 매우 강했을 뿐이지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속도는 매우 느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인들만이 현재 주도로 가져오고 있다. 관망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자금을 쏘므로 인해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눈치 선거고요. 옵션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계 모두 다 기존의 포지션을 한 땀 한 땀 모아가는 형태지 어제같이 청산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풋옵션 역시도 마찬가지 관계이기 때문에요. 옵션 시장의 영향력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차익 쪽에서 출발과 함께
소폭 매수가 출발이 되고 나서 확대를 나오고 있지만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각도가 세워져 있죠. 현재 브레이킹 자체적으로 걸린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거는 중국발 눈치를 보기면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로 확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차익 쪽에서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될 때 어제 이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바로 비차익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같은 경우 매도 출발이 되면서 비차익 쪽에서 현재 트렌드장에서는 외국인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 자체적으로 아직은 우호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발 이제 지표 이후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군들 쪽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이것이 결과론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큰 이벤트, 시장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늘 먼저 슈팅을 내보내고 나서 조정 양상 쪽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부정적이 나오게 되면 먼저 슈팅을 내보내고 위쪽으로 그리고 다시 눌러놓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발표 이후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인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로 따라가자, 매도 우위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어제와 좀 양상이 다른 것은 이렇게 뚱땡이 자체가 나올 때 여기선 뚱땡이가 나오다가 말았다라는 거죠. 파란색으로 좀 창백한 뚱땡이가 나왔다라고 하면 고사진에는 돼지가 나왔다라면 밑으로 좀 빠르게 내려왔을 텐데 포지션이 잡혔을 텐데 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눈치를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30분 봉을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열어둬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247점 4호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고점, 단기 고점 정도로 인식이 되고요. 중간 밴드 245.4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도 이제 중간 밴드 쪽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상의 지지력 여부를 분명히 타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무조건 간다, 눌림 공격 잡자, 자, 어불성설이다라는 표현을 조금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바닥 체크 정확히 됐다라고 저는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군들에서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흡기라는 순환매 쪽이기 때문에요. 선물 쪽에서도 수급은 저기 묵은지에 있는 매도분들이 청산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공격적으로 무조건 상방은 열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 있게 눈 딱 감고 지금 매수 잡고 숨어 있겠다라는 전략으로 큰 그림 장은 상방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단밴드 243.35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중국발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지금 예측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매도 우위 쪽에 현재 리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지표 발표 전에 이렇게 시장 조금 선물 끌어올리는 거는 페이크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위쪽이고요. 살려면 눌림목에 사야 된다는 의견까지 감사합니다.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 동향 살펴봤습니다. 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여전히 그냥 부합권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 전환된 포인트가 없었었고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한 이후 그래도 1905포인트 정도로 어제 종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의 LG전자가 보이죠. 어제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4%가량 올랐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가량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현대중공업은요. 신조성가가 올라가고 무엇보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최근 요 며칠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상승 비율이 높아서 오히려 이것이 호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한진해운은요.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낙폭과대 메리트도 있겠고 오늘도 보니까 8월 운임 인상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한진해운 홀딩스까지 오늘 해운주도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이 전일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한 해외 원가율 문제가 좀 부각됐지만 경쟁사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실적이었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상승 전환됐습니다. 티모 E&M의 경우 유중 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경영권 매매 계약이 해지되는데 때문에 주가가 오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NH는 이제 곧 있으면 기업 분할하죠. 분할 앞두고 여당의 네이버 규제법 움직임이 조금 강화되자 오늘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네, 먼저 업 특징주에 대한 상승 원인 알아보고요. 향후 전망 및 대응법까지 챙겨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하죠. LG전자. 어제 오늘 많이 오르는 것 같네요. 네, LG전자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이제 주가는 말해주고 있고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먼저 움직인다는 거는 실적도 물론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 해주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옵티머스 G2가 지금 이제 나오면서 스마트폰 매출 회복,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PBR이 한 1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IT 제조업체라고 보기에는 PBR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으로 이제 부각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 시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안 좋다라고 나올 때 이제 주가 미리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있었던 만큼 반대로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종목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LG전자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올랐던 그런 오름폭, 지금 한 6% 정도 올랐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이틀 동안. 일단은 그 전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여전히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본전 정도 수준,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정도면 좀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한 방에 다시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한 방에 축축 치고 올라오기에는 지금 시장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조절을 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업종목은 지금 현대중공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선이 가장 핫한 업종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업황이 핫하거나 업종이 핫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 가장 핫한 업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신조성가가 지금 126에서 128까지 소폭 올랐는데도 주가는 한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는 지금 투영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벌크선 수주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게 이제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또 향후에도 우리나라 이제 조선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면서 세계 이제 조선 수주에서 다시 1위에 등극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좀 다운되면서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 극대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조선 업종을 상당히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빅3 조선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빅3라고 하는데 가장 상승폭이 좀 더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만 원대, 21만 2,500원인데 한번 매도하고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진해운입니다. 지금 해운업종도 지금 조선업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이는데, 또 현대상선 그리고 한진해운 이렇게 지금 두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한진해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이제 해운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운업종의 강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1900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주도 업종으로 튀어나왔었던 게 조선, 해운, 철강, 화학, 기존에 이제 어떤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1900을 돌파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900 돌파해서 다시 한번 1950, 2000으로 가기 좀 힘들다라고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좀 매도를 했다가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하고 재차 매수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950이냐 2000이냐 사실은 지금 지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어쨌든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해운, 철강, 조선, 화학, 요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향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종목들보다는
뭐 기존의 이제 자동차라든가 IT 쪽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일단은 매도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분석 들어볼까요? 동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1분기에 이어 어김없는 어닝 쇼크를 냈지만 대림산업은 1분기에도 선전했었는데 2분기에도 경쟁사 대비로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목표가 낮추는 것도 있고 약간 평가는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림산업에 대해 가지고 매수, 홀딩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오늘 장 초반에는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이거는 지금 정부가 취득세 인하 조치에 인해 가지고 건설주들 계속 강세 보이는 부분이 원인이 한 가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건설업 중 경쟁업체 대비해서 이제 꾸준한 양호한 실적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2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1,117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 감소한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해외 플랜트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여수 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가동 중단 손실 약 100억 원 감안한다고 하면은 2분기 비교적 좀 견조한 실적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 지금 동남아 발전 프로젝트 수주 통해 가지고 목표 80%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등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다만 지금 95,000원 선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박스권 하단에서 분할 매도 전략 단기적으로 그리고 신규 매수는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박스권 하단 83,000원 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티모 E&M인데요. 경영권 양도계약 해지로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이제 9일날 지트리 1호 조합과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지트리 1호 조합이 이제 유상증자 대금을 미납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신주 인수 등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고 티모 E&M이 공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할 당시에 주가가 이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던 만큼 실망감도 굉장히 큰 모습이고 특히 티모 E&M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연속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더욱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1,100원 이상 반등한다라면은 분할 매도 관점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NHN인데요. 여당이 네이버 규제법 만들기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규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분할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 부담감 겹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이제 새누리당이 공정과 상생을 위한 그런 인터넷 사업 현장 간담회를 열어서 NHN 포털의 이제 독과점 형상 그리고 개선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NHN에 대한 규제 움직임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분할을 앞두고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NHN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규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구글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자들 봤을 때 역차별 문제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높은 편이고요. 플랫폼 규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분할 이후에 지금 합산된 시가총액이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지금 라인이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남미, 스페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광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HN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 우려보다도 중장기적인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달간의 매매 거리 정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인내심 갖고 지나가신다면은 오히려 27만 원 초반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대림산업부터 NHN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중국장 오늘 약간 내리면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정확한 개장 상황과 잠시 후에 나올 제조업 지표 함께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중국 지표 나오기 전 이렇게 한번 대응해보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한 대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죠.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중국 오늘 HSBC 7월 제조업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중국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마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역발상 조언을 주셨는데요. 외국인들 매수 유입으로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이두코 대표님은 일단 1890대 안착에는 성공했는데 1900선 중심의 연기금 매수 종목 조정이 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자라고 하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점검 후 대응하자. 실적의 중요성 강조하셨네요. 유창현 대표님은 IT, 철강, 기계 이 세 섹터 반등 강도를 보자라고 하셨고 정승현 과장님은 조금 전에 수급 분석해 주시면서 아마 수납 매장은 계속될 텐데 예상을 상회한 애플 실적이 IT주에는 단기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하셨었고 덧붙여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만약 좋게 나온다면 최근에 좋았었던 소재 산업재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었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보여드렸는데요. 또 한 분의 전문가를 만나볼 겁니다.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정도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는 말씀하셨던 거에 일본 의견에 좀 동감을 하는데요. 우선 중국 부양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 우선은 좀 이 부분을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 상승폭이 굉장히 확대가 컸었는데, 우선은 중국 경제 성장률 하한선을 10%까지 지킨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6월달도 그렇고 중국 증시, 미국 증시의 그러한 좀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플러스해서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증시가 경제 성장률 하한선은 7%까지 정해졌다는 점은 향후에 좀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당연히 중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 중국 증시에 어느 정도 밑에 바닥권을 다진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증시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매수세가 반드시 된다, 이렇게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리님만의 전략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중국의 지표가 나올 텐데 아직 그 전이라 다들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도 약간 일정한 분위기도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지지를 해준다는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지표가 발표돼서 액션을 취하냐, 이것보다도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에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한 부분도 좀 시장에서는 좀 끝난 부분도 있고, 중국 지수 지표가 발표된다면은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2분기 실적 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2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좀 평가가 나온 종목의 플러스로 3분기 시작까지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좀 찾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IT 주들이 전망과 실적치가 계속 좀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지표 다들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이 또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되면서 실적주로 더욱더 관심은 집중될 것이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그럼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 하나만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삼성전자의 특히 갤럭시 노트나 스마트폰의 코팅 방식을 IT 코팅을 입히는 그런 기업
중에서 특히 실적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UID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2분기 실적도 그렇고 3분기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은 5월 이후에 월별 사상 매출을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좀 당분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업체의 태블릿 PC 물량도 지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실적에 대한 그 2분기 이후에 3분기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3분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2분기부터 지금 UID가 공장을 증설하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된 시점이라 본다고 한다면 이게 3분기, 4분기까지는 쭉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 UID 같은 경우에 좀 계속적으로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저는 매수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매수 그 목표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 한 10% 정도로 해서 11,77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9,630원 정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조금 상승폭이 줄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좋은 가격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UID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성훈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 개장 분위기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다시금 좀 짚어보면요. 어제 2% 가까운 아주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어제 급등 부담 때문인지 오늘 약간 눌리면서 출발했었죠. 0.4% 정도 하락하면서 2035선에 개장했는데 이제 제조업지표 발표가 한 10분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님과 중국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HSBC 중국 제조업 지표. 오늘 7월 속보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도 얼마나 됩니까? 네, 시장 예상치는 지금 48.2% 전월과 지금 같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 5년간 그 평균치를 보면 계절적 영향으로 이제 7월 PMI 지수는 사실 전월 대비 약 0.4%포인트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지난 6월에 신흥 경색 위기가 이제 일단락된 상황에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우선 낮다는 판단이고요. 근데 보합이더라도 여전히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표 발표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래요. 시장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반등한다 그래도 어차피 어떤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50 이상은 버거울 거라서 반등해도 그렇고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별로 적지 않다.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회할 경우에는 충격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있을지 무엇보다 더 궁금한 것은 리코노믹스에 영향을 줄지 여부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리커창 총재가 중국의 당국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하한은 7% 선이다라고 수치를 언급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예상치를 만약에 PMI 지수가 하회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3분기까지 중국 이제 재고 조정이 좀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의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경기 바닥을 다지는 의미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치 하회하는 폭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좀 부정적 영향은 좀 피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리커창 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그 GDP 성장률 향후 5년간에는 우선 7% 그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이제 중국이 산업 구조 조정을 좀 지속하더라도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 가능성을 좀 더 시사한다라는 판단인데요. 특히 이제 그
7월에 발표한 또 금리 시장화 정책을 발표한 바 같이 경기 회복이 지금 3분기까지 완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 구조 조정 및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수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역시 하반기의 수치를 여쭤보고 싶은데 2분기 GDP는 예상치 부합한 7.5% 정도 나왔었고 어쨌거나 지금 2분기까지 포함해서 앞서 1년 이상 5분기 연속 중국이 7%대 성장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하반기의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중국이 올해 그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8%대까지 반등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2분기에 이제 지연된 재고 조정이 3분기에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3분기까지는 좀 바닥 다지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2분기보다는 소폭 하락한 7.3에서 7.4 정도로 예상이 되고 4, 4분기에는 좀 반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3분기 수요 회복에 따른 재고 조정이 얼마나 진행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번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중소형 기업 자금 비용 감소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 전체 GDP 성장률은 7.5에서 7.6% 정도는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국 경기가 3분기 저점을 찍고 4분기에 반등해야 될 텐데 대출금리 자율화가 수요 회복으로 좀 이어지길 3분기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성현주 연구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가 그래도 1900 윗선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908포인트까지 지금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1910포인트의 안착이 오늘 또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사실상 이렇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분기보다 작년보다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예상치에서 대비해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도 하나 있잖아요. 인터플렉스, 실리콘옥스 들고 있는데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반등을 주면서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안 갔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큰 반등을 주고 있다. 비교가 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1900포인트 안착 후에 행보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관들이 지금 6월 달부터 매수한 코스피 지수에서 평균적인 단가가 지수 포인트가 1900포인트 정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1900포인트부터 해서 기관들은 이제 차익 실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팔면은 똔똔이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팔아야 되겠죠. 최소한더러 1910 이상 192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데 연기금은 또 얼마에 물려있다고요? 올해부터? 1950포인트에 물려있다는 거. 지수가 어느 정도는요,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중국을 빌미로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다는 게 상승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6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리콘웍스가 있고요. 로만손 수익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소폭 마이너스 중이고요. 자, 유진기업이 소폭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가 수익 중이고요. 삼형엠텍이 거의 매수가 부근이네요. 자, 마지막에 추천드렸던 삼형엠텍만 설명을 하고서 오늘 종목을 추천드려 볼게요. 삼형엠텍은요, 어제 추천드린 이후에 좀 오장 들어서 많이 좀 흔들려가지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오늘 2%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조선주 기자재 플랜트 관련 업체로서 조선주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조선주들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죠. 꾸준하게 그래도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이 삼성MT 때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잖아요. 바로 기간의 수급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정말 퍼펙트한 종목이다. 자, 1년이 아니죠. 2월 달부터의 기간 수급이 연기금이 매주 111만 주. 총 기간이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이 150만 주. 외국인이 44만 주. 개인만이 171만 주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흐름 한번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 평균 단가 부분도 역시나 6,000원 초반대. 현지가 부분이라는 거죠. 현지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매수해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과 나 너무 많이 빠졌어요.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에 다 잘 붙어있기 때문이죠. 실적 역시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만 원대 부근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한 달 가까이 횡보를 주다가 다시 새롭게 조금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확실하게 바닥 따지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만약에 반등을 줄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삼성전기가 재밌는 점은 이게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 저점 바닥이라 생각했던 부분 자체가 9만 원이에요. 9만 원대 부분에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오다가 상승하면 팔고 했던 모습이 나타나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싸게 내려왔고 이때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지 골드크로스 어느 정도 초입 구간 골드크로스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자, 오늘도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수급상을 살펴보자면요. 기관이 꾸준하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10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기관이 굉장히 많은 물량. 자, 기관들이요.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싸그리 빼먹고 있어요. 외인들도 어제 팔았지만 기관이 너무 많이 사줬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 바닥권 라인에서 골드크로스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큰 폭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종목 추천드릴까요? 자, 오늘은 그래도 실적 발표 코앞에 있는 삼성전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실적 굉장히 양호하고요. 반등을 준다면요.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고요. 현재가 84,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기 말씀을 드렸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미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중국의 7월 HSBC 제조 PMI 속보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것은요,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1,200개 이상 외국인들 선물을 좀 많이 팔기 시작했는데, 글쎄요, 오늘 중국 관련된 지표 발표로 인해서 11시경 전후로 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좀 많이 움직여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 PMI 결과가 나왔군요. 47.7 정도 나온 그런 모습인데요. 예상치는 48.2 였는데 결국 예상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때문에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오늘 장은 다시금 개장했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지표 발표 이후 시장 성격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조업 관련해서 지표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 매매 많이 하시는 소재 산업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어떻게 비중을 줄일지 더 갖고 가실지 마음의 결정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고요. 전 잠시 후 뉴스마켓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